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작년 3월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다시 급상승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돈 번 사람들 보이고 전부 다 투자 하는데 과연 진짜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지난해 증시가 급등한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코로나 이후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를 살리자고 푼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난 1년간 증시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면 주가 상승에 여기저기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 얘기도 많고, 어떤 직장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기사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정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급등 장세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게 맞는 건지, 벌었다면 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거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로 많이 번 사람 제법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투자는 하고 있지만 증시 분위기만큼 벌고 있는 사람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분석 자료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가 대거 늘었는데, 과연 그들의 전반적인 투자 성과는 어땠는지, 또 왜 그런 투자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료 내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조사 결과가 최근 시점까지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가 터진 작년 3월부터 지수를 완전 회복한 작년 10월까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최근 것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게,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기사에서 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의외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주식 투자 열풍이 뜨거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분석 자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면의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140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이후에는 V자로 급반등해서 주가를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자료는 같은 기간 동안인 지난 3월에서 10월까지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하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자료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던 기존 투자자들하고 작년 3월 이후로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신규 투자자로 구분해서 누적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하고 있다가 코로나 폭락 맞은 부류하고 폭락 이후에 V자 반등할 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부류, 그 두 개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화면의 결과를 보시면 기존 투자자의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8.8%의 누적된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코로나 이후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5.9%의 누적된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투자 수익률을 증권사의 수수료라든지 하는 거래 비용을 감안해서 보면 조금 더 의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 비용을 감안한 기존 투자자의 누적 수익률은 15%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 비용을 감안해서 보면 마이너스 1.2%로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손실이 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수가 작년 3월 달에 1439포인트에서 10월까지 70%가 넘는 24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신규 투자자들은 누적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손실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웃기네요. 그냥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타격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신규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높네요.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조금 의외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신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실 텐데요. 이번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지수가 70% 이상 급반등해서 상승하는 기간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기간 동안에 조사한 분석 내용인데 화면의 자료 결과를 보면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약 46%가 지수가 상승하는 같은 기간 동안에 투자 손실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동안 손해본 사람이 반 가까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 60%는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본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할 거 없이 전체 개인 투자자의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지수가 70% 이상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신문기사에서 말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서수의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투자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겠지만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자면 그동안의 언론 기사가 많이 과장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보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번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너무 맞춰서 보도를 했거나.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당연히 그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이렇게 저조했던 근거에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잦은 거래가 낮은 투자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 거래 중에서도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2번 중에 1번 이상꼴인 5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시면 거래 회전율이 높고 하루 중 거래 비중이 많고 종목 교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잦은 거래로 종목 교체 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그만큼의 투자 성과도 저조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샀는데 빨리 안 올라서 갈아타고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갈아타고 그랬다는 거네요. 뭐 투자를 해본 사람이면 한 번쯤은 겪었던 경험이죠. 네. 그리고 분석 자료에서 말하는 두 번째 원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너무 빨리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보유해서 저조한 투자 성과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할 거 없이 수익난 주식을 빨리 팔려고 하는 이익 실현 비중이 60%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난 증시 흐름이 지속적인 지수 상승이 이어지는 상승장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장에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주식을 꾸준히 묻어두는 투자가 높은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면에 지수가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받는 시장 흐름에서는 단기 투자 성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서 10월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었으니까 장기 투자 성향이 유리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으니까 낮은 투자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게다가 손실이 나서 주식을 못 파는 손실 미실현 비중도 60% 이상인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은 빨리 하고 반대로 손실 처분은 길게 끌고 가서 투자 성과를 더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에는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적정한 분산 투자를 잘 못하게 돼서 저조한 투자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뭔지 알겠다. 최근 들어 쏙 들어가 버린 말이 분산 투자니 투자 포트폴리오니 그런 말이잖아요. 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전체 투자자의 59%가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 중에 1명은 무려 10종목이 넘는 너무 많은 종목에다 분산해서 투자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개인 투자자의 대략 70%가 적정한 분산 투자에 실패해서 투자했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오른 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안 좋았던 게 너무 잦은 종목 교체, 단기 투자 성향, 적절한 분산 투자 실패 정도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조사 결과로 드러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인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성과가 저조한 원인에는 그들이 가진 투자 원금이 적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 성과가 낮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쫓긴다 그 말이네요. 네. 화면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 규모를 보면 전체 신규 투자자의 90%가량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투자자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1,000만 원 이하로 투자하는 사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투자자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럼 다음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별로 누적된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분석 자료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화면의 분석 자료를 보시면 투자 자산 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일수록 투자 성과가 더 좋았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1억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자산 규모에 비례해서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 투자금이 소액인 소액 투자자일수록 단기적인 급한 투자 성향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잦은 거래를 하게 돼서 저조한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자료에서는 안 나왔지만 느낌으로는 소액 투자자가 대체적으로 마음이 훨씬 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봤는데요. 투자 열풍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게 20, 30대 청년층이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서 청년층은 생존의 문제로 주식시장, 코인시장으로 뛰어드는데요. 또 이런 투자자들을 붙잡아 놓으려는 듯이 갈수록 주식이나 코인의 투자 성공 스토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벌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는 선동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위기와 현실은 다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20대의 마이너스 통장이 전년에 75%가 늘었다고 B2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건전한 투자, 쫓기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